안녕 여러분. 평온을 향한 당신의 길잡이 별구름 타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좀 더 재밌는 걸 해보려고 해요. 이름하여 내가 로판 여주라면? 약간 유행이 지나간 것 같기는 한데 새해가 밝았잖아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우리가 제일 많이 꿈꾸는 게 뭐예요? 지금과 다른 삶을 살겠다잖아요. 근데 새해 이제 신년 운세로 금전 운을 봐드리긴 했지만 어쨌거나 조금 더 재밌는 신년 운세를 봐드리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해봤는데 정말 정말 지금이랑 완전히 다른 삶, 그러니까 내가 로판에서 삶을 살게 된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리딩을 진행해 보려고 해요. 과연 나는 로판 세상에서 내가 태어났다면 어떤 캐릭터였을지, 어떤 삶을 살았을지, 또 얼마나 부유했을지, 사랑은 어땠을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여느 때와 같이 카드 선택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카드 고르신 거에 따라서 리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은 B, A, C, D 순서로 놨어요. 보시고 나서 끌리는 알파벳을 골라주세요. 카드 혹은 알파벳 선택 마치셨으면 해당 알파벳에 맞는 리딩을 들어주세요. 리딩은 알파벳 순으로 진행할게요. A, B, C, D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A 선택하신 분들은 먼저 카드 선택 들어가고 리딩 해볼게요. 오. 오. 자, 우리 A 선택하신 분들 카드 먼저 확인을 해보자면, 자, 일단 A 선택하신 분들께서 태어나신 세계관은 뭐 서양, 동양 이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계, 막 정령계 이런 새로운 세계로 보여요. 그런 새로운 세계에서 이제 삶을 시작하셨을 때 타고난 부 자체도 애초에 금수저 집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내가 그래서 집안이 좋았기 때문에 혼자 뭐 스스로 뭔가 돈을 벌어보자 이거는 크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라면서 내가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점점 드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내 재능을 한번 찾아보자.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이러고 내 사업을 한번 사람들이랑 으쌰으쌰해서 뭐 동업을 한번 열어보자 해서 타고난 부도 애초에 많았는데 그 부를 더 키울 능력이 되셨던 걸로 보여요. 타고난 부자였느냐 아니면 자수성가형이었느냐 그걸 보자면 타고나기도 많이 재산이 많았고 그리고 그거를 점점 더 키워가셨던 걸로 보여요. 정령세계 부잣집에 태어나서 더 부자가 된 캐릭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부자인 A분들의
부자인 A분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음, 오. 그리고 여러분들 약간 이렇게 돈이 많이 벌 수 있었던 이유는 상인이셨나봐요. 정령세계의 상인이라. 완전 새로운 캐릭터인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정령세계에서 여러분은 세계 이것저것을 누비면서 좋은 물건을 좋게 파는 사람들이었던 걸로 보여요. 사업성이 되게 뛰어나셔서 말도 너무 잘하고 사업성도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었던 걸로 보여요. 애초에 기본 배경에 돈이 많았기 때문에 상인으로서의 재력을 뭐라 그러지? 축적하고 이끌어 가시는 데에도 이미 재능이 너무 좋고 타고나신 것도 많았어서 상인으로서 아주 대성을 하시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 그런 여러분들께 신은 또 어떤 재능을 주셨을까요? 신이 여러분에게 내린 재능, 은총. 그 세계의 신이 여러분에게 내린 은총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완전 상제 그 자체였나봐요. 상인적인 재능을, 상인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재능을 애초에 신이 내려주셨다고 보여요. 이 세계에서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번 데에는 이유가 있었나봐요. 자, 보면은, 카드들이 보면 여러분들께서는 세상 이치에 되게 밝고, 애초에 돈을 불리는 데에도 재능이 있었고, 이 세계에 태어날 때 애초에 약간, 뭐라 그러지? 삶의 지식을 어느 정도 깨치고 태어나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라 그럴까? 가치 판단을 빠르게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물건이 좋고, 타고난 것도 많고, 머리가 좋은 것도 있고,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신이 내린 재능 자체가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는 데 최적화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정령 세상에서 정말 엄청난 부를 일군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연애는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연애. 펼칠 자리가 없네요. 에헤이. 여러분의 연애가 약간 이렇게 다 가진 여러분인데 집안도 가지고 머리도 좋고 돈도 많은 여러분에게 연애가 약간 난관이 있네요. 자, 지금 카드를 보면 여러분들 약간 현관에서 피어나는 로맨스. 당황스럽다. 자, 여러분들 남자 주인공이 여러분들의 주인공이겠죠, 이제? 연애가 시작이 좋지 않아요. 약간 거슬리는 사람으로부터의 시작되는 연애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방적으로 좀 돌봐줘야 됐던 걸로 보여요, 남자 주인공을. 여러분의 남자 주인공이 조금 그러네요. 연애사가 썩 좋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다 가진 여러분인데 연애사가 살짝 힘들어 보여요. 심지어 약간 여러분들이 애 키우듯이 여러분의 남자 주인공을 키워주셨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상대방이 여러분이 이 세계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조금 더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해요.
자, 그럼 이 세계 속에서 사람들이, 어, 이 세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를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약간, 아무래도 상인의 제목이었으니까 그렇겠죠? 상인의 제목이라서 그런지 내 감정 표현을 잘 안 하고 되게 약간 사람들이 쉽게 다가설 수 없는 카리스마 같은 게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되게 모범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셨던 걸로 보이거든요. 아마 이제 가진 게 많고 평가받는 위치에 서 계셨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상인이시니까 상인으로서 이제 뭔가 함부로 움직였다가는 손해 입을 수 있다는 그런 계산적인 생각을 기반으로 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되게 격식을 차리고 내가 맡은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열정적으로 어떻게든 더 완성도 높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애초에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니까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뭐 머리카락, 손톱 이런 거에 대한 관리가 되게 잘 되어 있었고, 타고나기를 또 몸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되게 좋아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소설이라고 만약에 로맨스 판타지 작품이라고 친다면 약간 부유하고 감정 표현 잘 없지만 단아하고 청순한 이미지의 어머니? 어머니 캐릭터들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어, 그쵸. 약간 어머니 캐릭터에 가까워 보이기는 해요.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강단 있고 과묵하지만 의지할 수 있는 어머니 캐릭터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상인의 모습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감정 표현이 많지 않고 주변에서 다가오기 어려운 모습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결혼관 자체가 약간 계약 결혼이라도 상관이 없다는 느낌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진 게 부유하고 부유한 집안의 부유한 정령세계에서 부유한 상인 집안에 태어난 거상의 자질을 가진 여러분께서 결혼도 약간 계산적으로 해도 될 것 같아. 계산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조건이 맞는 사람들과 연애를 생각을 하시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연애 관계가 그렇게 쉽게 풀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되게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좋은 관계로 시작된 만남이라고 보이긴 하는데, 이게 약간 집안의 결합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부추김 속에서 시작된 만남이었고, 근데 이제 서로 가치관 차이가 조금 있었던 걸로 보여요. 가치관 차이가 있었고, 약간 그래서 막 행복한 결혼 생활, 즐거운 결혼 생활 이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약간 내가 헌신하고 돌봐주는, 서포트해주는 쪽의 결혼 생활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봐주는 연애를 하신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의 남자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타산을 빠르게 계산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께서 약간 내가 돌봐주더라도 결혼 생활을 이어가겠다고 판단을 하실 수 있었던 걸까요? 보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진짜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하는 성격이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상인이시니까요. 자, 그러면 이 남자 주인공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거를 한번 우리가 같이 봐요. 자, 여러분의 남자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오? 이야. 자, 여러분들의 남자 주인공. 외모까지 아예 한 번에 볼까요? 자, 어떻게 생긴 사람이었길래? 자, 여러분의 남자 주인공. 외모나 매력 포인트가 대체 뭐였길래 그랬을까요?
음. 자, 여러분의 남자 주인공은 일단 외모는 되게 예뻐요. 되게 미인이고, 근데 이제 그게 온미남이 아니라 냉미남이었어요. 되게 차갑고 말수 조금 적고 자기 표현 잘 안 하고, 근데 이제 심지어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이 거의 없고 사람에 대한 기대치 자체가 좀 낮은 사람들 있잖아요. 되게 예쁜데 냉정하고 이해타산적인 면모가 좀 있고, 그런 차가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나한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로판 많이 보신 분들 아시죠? 남자 주인공들이 한 번씩 거쳐가는 그런, 난 되게 차가운 그런 사람이야. 난 되게 차가운 사람이고 나한테 가까이 와봐야 좋을 게 없어. 나한테 다가오지 마. 이런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들한테 쉽게 마음을 주지도 않고, 나한테 다가와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실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나를 버리고 갈 거야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지 외모를 진짜 화려하게 엄청 잘 가꾸셨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조금 냉미남이지만 엄청난 미인이면서 동시에 사람들한테 묘하게 비련의 주인공스러운 매력을 뿜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상처 많은 냉미남 남주?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챙겨주는 연애를 많이 하셨어야 되는 걸로 보여요. 분명히 이 사람이랑 이해타산이 잘 맞았을 거고, 뭐, 심지어 이 사람이 이제 이 정령 세계에서 애초에 타고나기를 높은 집안의 자제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여러분은 상인의 제목이었지만 이 사람은 혈통을 타고났어요. 혈통을 타고나서 이 사람이 하는 일 자체가 정령으로서 생명력을 뭔가 나누어주고 뭐 자연을 가꾸고 이런 모습이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차갑게 자라는지 성장 배경에 대해서는 지금 카드를 안 뽑아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사람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차가운 미남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사람에 대한 불신을 기반으로 한 관계에서 로맨스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리고 약간 계산적인, 이 관계에 대한 계산적인 내용들이 들어간 채로 시작된, 그러니까 이 관계 자체가 이해득실이 맞는 관계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두 분 사이에 이 사람에 대한 불신,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을 잘 보여주지 않는 과묵한 캐릭터라는 게 겹쳐서 두 분 사이에 신뢰가 쌓이기까지가 시간이 꽤 걸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봐주는 연애를 하게 된 데에도 그런 배경 스토리가 있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사람과의 연애사를 조금 더 보는 게 재밌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서브 캐릭터가 있었는지를 보는 게 더 재밌을까요? 썸남이 있었을까를 볼까요? 아니면 뭐가 더 재밌을까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사람과 연애를 먼저 봅시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연애 흐름, 두 분이 어떤 관계로, 두 분의 연애사, 결국은 해피엔딩을 맞았을까요? 자, 연애사가 해피엔딩이었을까요?
분의 연애사 좋지 않아. 어떡해. 자, 두 분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살펴보면 첫인상이 되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상대방이 엄청 차갑고 냉철한 사람이다. 근데 이제 자기 맡은 일은 되게 잘하고 뭔가 손해보는 짓은 안 할 것 같은 사람이라고 느끼셨나 봐요. 되게 냉미남이고 몸 좋고 잘생기고 차가운 사람. 그게 딱 상대방에 대한 첫인상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의 관계가 어쨌든 이해타산으로 엮여 있긴 했지만 어떻게 서툴게라도 맞춰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있으셨던 걸로 보여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우리 되게 안 맞을 것 같다는 걸 상대방도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아까 카드에서 나왔죠? 이 사람도 상대방 남자도 여러분들이 상인의 눈으로 이 관계를 파악을 했다면 상대방은 이제 약간 귀족적인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이 애초에 타고나기를 높은 집안의 자제였기 때문에 집안에 집안에서 이제 정해준 집안을 위해, 명예를 위해 이런 느낌이었던 거일 수도 있고, 어쨌든 나랑 사고방식은 맞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관계를 계속 해나가야 된다,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두 분 다 일종의 고집이 있으셨던 걸로 보여요. 근데 이 관계에서 주도권 자체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쥐고 계셨어요. 아마도 상대방이 집안이 조금 힘들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금전적으로 힘들었던 명예만 있는 집안과 이제 돈이 많은 집안의 결합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제 연애를 하면서 어쨌든 계약 연애라고는 해도 집안으로 묶여 있었다고 해도 어쨌든 두 분의 연애사가 진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품어주려고 노력하신 게 보여요. 상대방이 재고 따지고 뭐 어떻게 하려고, 재고 따지고 뭐 되게 차갑게 계산적으로 이 관계를 봐도 여러분들은 이제 이 사람을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애초에 이 관계의 주도권이 여러분한테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관계를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이끌어가야 된다.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될 사람이니 좋게 관계를 이끌어 가보자 하는 모습이 되게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면에 상대방은 이 관계에서 신뢰 이런 거를 크게 갖고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애초에 인간에 대한 기대치가 별로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계속해서 약간 냉정한 모습을 보였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대요, 이 관계에서.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런 진심이 통했기 때문인지 점점 이제 따뜻한 점점 더 이제 부드러운 서로 이제 서로에게 조금 더 다정한 모습을 보이려고 점점 더 개선이 되어 나갔던 걸로 보이긴 해요. 처음에 이제 전혀 안 맞아서 말싸움도 어느 정도 하셨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해야 되나? 이 관계를 내가 진짜 손 쓸 방법을 모르겠는데? 이런 모습으로도 관계가 진전이 됐지만, 결국에 어쨌든 마지막에 가서는 그래, 이 사람은 이런 존재구나 하면서 어느 정도 서로 포용하고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여러분들은 되게 상처를 많이 받으셨고, 상대방도 이제 내가 너무나 가치관이 달랐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게 여러분들께 못되게 굴 적이는 아니라고 느끼셨나 봐요. 약간 관계를 회피하시기는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을 상처 주려고 노력을 했다거나 뭐 그런 모습으로는 안 보여요. 뭐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선다거나 그런 모습도 아니고 그냥 이 관계에서 조용히 그냥 정말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카드를 뽑았는데 어쩌다 보니 약간 계약 결혼하지만 평범하게 살았던 료판 주인공 엄마 아빠 세대의 이야기처럼 스토리가 나와버렸네요. 그래도 여러분은 거상으로서 할 만큼 했다. 그래도 예쁜 미인 남편을 얻기는 했어요. 내 속이 썩어 문드러졌을지언정. 그러면 두 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인가? 다행히도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인지 끝에 가서 이제
결혼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비로소 이제 서로 다른 사람임을 깨달았잖아요. 그 이후에 대화가 좀 더 진행이 되고, 그래, 우리 이렇게 지금 상태가 우리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거리감이 어느 정도인지, 대화가 이제 이 전체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 다른 존재라는 걸 받아들이고, 이 관계를 나름 소중하게 갖고 가셨을 걸로 보여요. 대화도 어느 정도 통하게 됐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쌓인 것도 있고, 내 사람이라는 확신을 어느 정도 서로 갖게 되어서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존재로 함께 하셨을 걸로 보여요. 그래도 계약 결혼으로 진행된 스토리 치고는 좋은 결과 아니겠습니까? 로판에서 계약 결혼이 정말 계약 결혼으로 약간 정말 주인공의 엄마 아빠 이야기처럼 나와버렸네요. 어쨌거나 남자 주인공과의 관계가 그렇게 끝이 났는데, 그럼 여러분에게 서브 남주는 없었는가요? 여러분에게 서브 남주가 있었을까요? 여러분에게? 오, 뭐야? 여러분들한테 서브 남주가 있었대요. 심지어 정부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약간 본처 자리에는 뭐라 그러나 조강지처 자리에는 계산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차가운 남자를 두고, 여러분 썸남과 이렇게 사랑을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지금? 다가살 엔딩인가 이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로판 세계 1차 다부제였어요? 자, 여러분이 조강지처가 있었잖아요, 분명 방금. 집안 좋고 차가운 냉미남 조강지처가 있었는데, 썸남이 있었어요. 썸남이 있었는데, 이분은 약간 미성숙한 매력이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연하남? 연하남이었던가, 아니면은 조금, 도련님? 이 사람은 약간 온미남이었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도련님이니까요. 아니면은 평민이었던가. 신분이 여러분의 조강지처에 비해서 많이 높은 사람은 아니었던 걸로 보여요.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상인으로서 떠돌아다니면서 만난 사람인데 말이 되게 잘 통하고 나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정말 순수한 애정만 가지고 이 사람을 대할 수 있었다고 해요. 반전이다 진짜. 그래서 어쨌든 실질적으로 동반자로서의 상인자로 결혼한 사람 따로, 로맨스 따로였던 걸로 보여요, 여러분. 진짜 너무 충격적인 반전이다. 어쨌거나 여러분 부유하고 사랑도 있고 파트너도 전략적인 파트너와 애정적인 파트너가 따로 있는 부자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로판 세계에서요. 정령 세계에서 지금 1초다 부자 무슨 일이에요? 그렇게 아무튼 이렇게 해서 A 뽑으신 분들 리딩 마칠 거고요. 재미있으셨다고 느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이런 재밌는 리딩 주제 한번 더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반응이 좋으면요. 어쨌든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도 재미있었던 내용이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평온을 향한 당신의 길잡이 별구름 타로였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자, B 선택하신 분들 카드 한번 뽑고 리딩 들어갈게요.
오. 자, B 고르신 분들 장난 아니다. 여러분들은 동서양 퓨전 판타지 속 주인공이셨던 걸로 보여요. 최고인데? 자, 우선 B 선택하신 분들의 세계관은 동서양 퓨전 판타지로 보여요. 자, 그럼 이 세계관에서 여러분들은 부자였을까요? 이 세계관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부자였을지. 여러분들이 부자였을지 한번 봅시다. 이 세계관에서 여러분들은 부자였을까요? 왜? 그렇군. 애석하게도 여러분들은 이 세계에서 타고난 부자는 아니었다고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돈을 약간 잘 벌어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강인하셨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셨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약간 뒷세계에까지 손을 펼치셨던 것 같아요. 뒷세계라는 건 상상에 맡길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부자가 되기 위해 애쓰셨던 동서양 판타지 세계관 속의 여러분은 그 세계의 신이 여러분에게 어떤 재능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신에게 받은 재능. 신에게 받은 재능. 자,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집안의 부흥을 위해 많이 노력하는 캐릭터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 지금까지 나온 카드들만 보면 말이죠. 여러분은 약간 아직 남자 주인공에 대한 카드는 안 뽑았어요. 여러분의 남자 주인공은 아직 모르는데 지금까지 나온 카드들만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최신 트렌드죠? 최신 트렌드죠, 아마? 최신이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의 남자 주인공은 높은 확률로 흑막이 아니었을까. 여러분의 남자 주인공은 높은 확률로 흑막이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나서 점점 더 집안이, 그러니까 집안이 약간 여러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반짝 좋아졌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후로 가난의 시간을 버텼어야 됐고 점점 갈수록 집안이 어려워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고군분투를 하면서 집안을 키워보려고 여기저기 도움도 청해보지만 되게 제가 아까 암흑가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암흑가의 돈까지 영향을 미쳤을 거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암흑가에서 여러분을 눈여겨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남자 주인공이 그쪽 사람이었을 거라고 높은 확률로 그랬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신이 여러분에게 준 재능이 집안이 이렇게 약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함부로 해치지 못하게 돌봐주는 존재가 있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여러분의 생명력, 그 함부로 누가 해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약간 지켜주는 존재를 여러분에게 줬다고 보여요. 카드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약간 사람들에게 지혜를 나눠주고 깨달음을 주고 이런 캐릭터였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흥망남주의 햇살 여주가 아니었을까 하는 흐름으로 보여요. 가난하지만 굳센 여주. 가난하지만 굳센 햇살 여주로 보여요. 자, 그럼 남자 주인공에 대해서도 한번 제대로 봐야죠. 남자 주인공 어떤 사람이었나요? 동서양 판타지, 퓨전 판타지. 오, 어떡하지? 너무 좋다. 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남자 주인공. 왜 그러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따뜻하고 예의 바르고 젠틀한 남자거든요. 진짜 너무 젠틀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반하는 이유가 진짜 젠틀남 그 자체. 미남 젠틀남. 잘생겼는데 심지어 자기 관리 잘하고 눈썹 이런 거 다 정리되어 있고 너무너무 잘생긴 심지어 품행이 바른 젠틀남. 겉보기에는요. 근데 이 사람 속마음을 보면은 사람에 대한 불신이 좀 있어요. 사람에 대한 불신이 있고 자기 얘기가 옳다는 자기 주장이 좀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사람들이랑 연애를 하려면 아까 여러분들 햇살캐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햇살 여주와 차가웠고 냉소적이지만 겉으로는 따뜻한 젠틀미남? 이 조합 너무 좋지 않나요? 저 진짜 너무 리딩하는데 좋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남자가 여러분의 남자 주인공이었어요. 여러분의 남자 주인공이 진짜로 흑막이었을 것 같아요. 흑막남주, 흑막 젠틀미남, 하지만 사연 있는 남자. 아우, 로판 다 봤다. 자, 그럼 이렇게 겉으로만 따뜻한 이 남자. 여러분들의 햇살력에 녹아내리는 이 남자. 흑막인데 혈통이 좋네요. 약간 왕가의 사생아 같은 느낌이었나 보다. 여러분의 남자 주인공이 왕가의 사생아 계열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에 대한 불신을 기반으로 하는 흑막으로 자라났나 봐요, 여러분. 진짜 남자 주인공의 조건이란 조건은 다 갖췄네. 그쵸? 그래서 이 남자가 실제로 왕위에 앉느냐?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약간 배후에서 조정하는 사람? 진짜 흑막? 뒤에서 이 정세를 다 꿰차고 앉아서 소나기 위에 올리고 조절을 하신 것 같아요. 직접 드러내지는 않으셨어요. 내가 권력자라는 걸. 근데 숨은 실세, 숨은 흑막. 그런 사람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다. 와! 브라보. 진짜 노판 뚝딱이다. 자, 그럼 이 사람과의 연애사 어떻게 흘러갔는지 좀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연애사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음, 자, 처음부터 이 사이가 좋았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한테는 약간 다른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맞나 아닌가에 대한 확신도 없었을 뿐더러 약간 이 사람이 여러분이 약간 돈을 벌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시절에 이 사람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 사람이 약간 돈이 이 사람 돈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스트레스가 되게 컸던 걸로 보여요. 근데 이미 이 사람한테 여러분 내 거죠 이미. 이미 여러분은 이 사람한테 찍혔어요. 이 사람의 집착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이 사람의 상대방, 여러분의 남자 주인공은 이미 여러분을 마음에 두고 있었고, 여러분이 고민을 할 때 이미 상대방한테는 내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스트레스가 엄청 큰 관계였지만, 어쨌든 여차저차 해서 사랑으로 다가가나 봐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엄청 여러분을 찔러봤을 것 같아요. 이 냉미남이, 이 젠틀한 척하는 남자가 여러분한테만큼은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엄청 찔러봤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 찔러보는 거를 다 이제 완전 포용해준다 그래야 되나? 이 남자의 모난 부분까지 여러분이 햇살력으로 다 녹여주었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이 남자가 약한 모습도 엄청 많이 보였을 거고요. 내가 이렇게 지쳤어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서 여러분이 오히려 더 이 남자를 돌봐줘야 됐던 걸로 보여요. 내가 책임져야지 저 사람을 힘들지 않게 돌봐주자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거든요. 오,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죠? 메리배드 엔딩이라 그러네요. 메리배드 엔딩이라고 하나요? 결국에는 여러분 탑에 약간 갇혔을 것 같아요. 저 남자로 인해서. 이 흑막 남자가 여러분을 너무너무 그쵸. 로맨스 판타지니까요. 어쨌든.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이 떠날까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가둬두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연애 과정에서 대화가 안 되는 시점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면 처음 관계에서 이미 상대방한테 여러분은 내 거였는데 여러분은 상대방이 이 사람이 만나에 대한 확신이 잘 없었고 다른 사람이 이미 선택지가 또 있었어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더더욱 이 남자가 안 그래도 사람을 불신을 하는데 여러분이 자기께 될 게 아닐까봐 무서웠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계속 찔러보는데 여러분이 햇살력으로 그 찌름을 다 무마를 시키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 남자는 오히려 애가 탔던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자기를 두고 가버릴 거라는 생각이 조금 지배적으로 자리를 잡은 걸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다정하게 대해줘도 대화가 진행이 잘 안 됐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대화가 진행이 잘 안 되고 속마음이 어떤지를 서로 오해만 쌓였어요. 서로 오해가 너무 많이 쌓여서 여차저차 결혼을 하기는 하는데 그 결혼의 끝이 감금 엔딩으로 보입니다. 흑막의 사랑이란 이런 건가 봐요, 여러분. 어쨌든 가정을 이루기는 했어요. 가정을 이뤘지만 결국은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감금 엔딩이 나버렸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다른 선택지, 썸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과 썸남의 관계가 어땠길래 감금 엔딩이 나버렸지? 썸남의 모습, 썸남과의 관계. 뭐야? 자, 사실 여러분은 썸남한테 그렇게 큰 마음이 없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랑 거의 결혼에 근접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남주가 미쳐 날뛰었나 보다. 자, 여러분은 사실 이 썸남한테 큰 마음이 없었고, 물론 그 남자 주인공과 썸남 사이에서 고민을 하기는 했어요. 어느 쪽이 나한테 더 좋은 선택지가 될까, 나한테 더 잘해줄까, 뭐 이런 거를 어느 쪽과 사랑하는 게 더 맞을까, 내가 어느 쪽을 사랑하나, 뭐 이런 고민이 있으셨겠죠? 근데 이 남자랑 잘 될 뻔 했는데, 이 남자가 배신을 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흑막 남주에게 메리웨드 엔딩, 감금 결혼 엔딩을 당하지 않았나 싶은 모습이네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거를 여러분의 로판 세계관에서 행복하셨을까? 여러분이 행복하셨을까요? 저 세계관에서 여러분은 감정적으로 행복하셨을까요? 저 남자와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셨나요? 불안하고 외로웠다고 하네요. 너무 슬픈 엔딩이 돼버렸어요. 어쨌거나 지금 이거는 오직 이프 세계관 흥미를 위한 리딩이었으니까요. 너무 깊이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리딩이 재미있었기를 바랄게요. 동서양 퓨전 판타지에서 감금 결혼 엔딩을 당하신 흑막의 햇살여주 B분들 여러분들께 부디 이 리딩이 재미있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자, C 선택하신 분들 어서오세요. 여러분이 로판 세계관에서 여러분이 로판 주인공이라면 어떤 세계였을지 같이 한번 리딩을 해봐요. 자, 여러분. 자, 여러분이 이 세계에서 타고난 부자였을지 아니면 자수성가형 부자였을지 그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오. 자, C 선택하신 분들의 로맨스 판타지 세계관. 일단은 신이 숨쉬는 세계예요. 신이 존재하는 세계관이고, 굳이 따지자면 서양 세계관에 가까울 수는 있겠지만, 아니다. 굳이 따지자면 동양에 가까운 세계관인데, 굳이 따지자면 동양 세계관에 가까운데, 이제 완전 동양은 아니고, 신이 존재하는 세계의 세계관이에요. 신이 이래라 저래라 조언하고 신탁 내리고 그런 세계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동양에 가까운 그런 세계관이고, 여러분은 타고나기를 좋게 타고났어요. 좋은 집안의 자제였던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집이 망해요. 집이 망해요. 좋은 집안이었는데 이제 과도기를 겪었을 수도 있고, 신탁이 내리는 세계였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태어났을 때만 해도 여러분 집이 되게 부자였거든요. 되게 부자였고 혈통도 좋은 집안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이 자라면서 점점점 가세가 기울어요. 점점 가세가 기울고, 여러분이 그래서 되게 많은 노력을 그러니까 이 집안을 물려받아서 불을 이 집안의 불을 물려받았느냐, 그거를 보면은 그거는 또 아니에요. 물려받으려 했으나 집안이 너무 쫄딱 망해버리는 바람에 여러분은 자수성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했어요. 그 자수성가를 위한 노력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느냐, 여러분은 애초에 처음에 태어났을 땐 집안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공부를 되게 많이 할 수 있었어요.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었고,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지혜를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지혜라는 게 너무 급진적이었어서 이 나라의 이 신이 있는 세계관에서는 먹히지 않는 지식이었다고 해요. 뭐 지동설을 주장했을 수도 있겠죠. 이 세계관에서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이 지동설을 주장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신이 있는 세계관에서 먹히지 않는 지혜를 내보이는 바람에 집이 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혜를 받아줄 수 있는 세상으로 떠나자 하는 모습으로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불을 나중에 더 축적 가능했던 걸로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여러분들께 이 세계에 신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신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재능을 선물로 줬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신이 내려준 선물은 뭘까요? 저 세계관에서. 오. 이게 정말 선물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세계의 신은 여러분에게 평생 가질 수 없는 걸 갈망하도록 했대요. 평생 여러분이 가질 수 없는 것들을 갈망하도록. 그게 남자 주인공이었을까? 여러분들의 남자 주인공을 한번 뽑아볼게요. 여러분들의 로맨스가 있긴 했나? 어떡해. 어떡하지? 자, 여러분들은 이제 신이 여러분들에게 갈망하도록 했잖아요. 그 갈망에 대한 대가일지는 모르겠으나, 로맨스에 있어서 그렇게 안정감 있는 사랑을 했을 것 같지가 않아요. 되게 확신을 가지고 시작한 연애거든요. 사랑은 되게 이 사람이 분명해라는 확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이 사람이라면 나의 가치관을 알아줄 거야. 여러분은 이제 이 나라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지식을 선보이는 바람에 배척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라면 나를 이해해 줄 거야 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관계가 진전이 됐는데 그 관계가 되게 표면적이고 차가웠어요, 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베푸는 연애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떤 남자였길래? 이 사람은 되게 자유로운 사람이었던 걸로 보여요. 약간 집시에 가까웠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사랑에 빠졌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유를 찾아다녀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자유로움, 이 사람의 통통 튀는 그런 매력들에 있어서 되게 집착했을 걸로 보여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자유로워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없었나 보다. 그래서 안정감이 부족하고 많이 베풀어줬어야 되나 봐요. 이 사람들이 자유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럼 이 연애가 행복했을까, 여러분한테? 여러분한테 이 연애가 행복했을까요? 애초에 상대방은 뭐라 그러지?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한테 정착이라는 선택지가 없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관계였던 걸로 보이거든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바라는 사랑이랑 이 사람이 바라는 사람이 조금 다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애초에 여러분은 조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한테 받은 저기가 뭐라 그럴까? 재능이라 그래야 되나? 그게 가질 수 없는 거에 대한 욕망이었잖아요. 먼저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은 자유로워야 되는 캐릭터였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이 사랑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역마살이 낀 것처럼 떠돌아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은 학자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했을 테고 망한 집안을 살려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버리고 떠난다는 선택지가 어려웠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사랑과는 별개로 가치관이 약간 안 맞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이 나중에는 놓아주는 모습으로 보여요. 이 사람이 떠날 수 있게. 여러분이 베푼 사랑이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놓아줄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나로 인해서 불행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히려 내가 놔줄 수 있을 때 떠나 이런 모습이었던 걸로 보여요. 너무 슬프다. 상대방도 이 여러분의 곁에 정착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어려웠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을 두고 떠나는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놓아줬다고 하는 게 맞겠죠? 자유롭게 떠나라는 모습으로 보여요. 여러분이 놓아줄 순 없으니까요. C분들은 약간 슬픈 사랑 얘기가 돼버렸네요. 자, 그럼 다른 사람과의 로맨스가 또 있었을까요? 어렵네. 여러분은 못 놔주는 이 남자 주인공, 여러분의 남자 주인공을 놔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여러분의 곁에서 일관되게 노력하는 서브남주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약간 여러분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목적으로 가까이 했을 수는 있어요. 혹은 이제 여러분이 망한 집안을 살려야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육체적인 관계로만 발전이 됐을 걸로 보여요. 마음을 주기는 어려웠다. 비극적인 사랑 얘기로 끝나버렸네요. 자, C번 분들 여기까지 리딩을 마칠게요. 부디 재미있으셨다고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에게 이 얘기가 재미가 있었을까요? 잘 모르겠네. 그래도 비극적인 사랑 얘기로 끝나버렸지만 여러분에게 조금 이색적이고 재밌는 리딩이 되었기를 바라요. 타로에 대해서 약간 어렵게 느끼셨던 분들께도 이렇게 타로가 다양한 걸 할 수 있는 재밌는 점술이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자, 부디 제너럴 리딩이라서 여러분이 로판 여주인공일 때 이 얘기가 꼭 맞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너럴 리딩이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께 재미를 들었기를 바라면서 C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자, D 선택하신 분들 카드 선택하고 리딩 들어갈게요. 특이하네. 자, D 선택하신 분들의 세계관. 여러분이 로맨스 판타지의 주인공이라면 이 세계는 동서양의 퓨전이거든요. 동서양 퓨전인데 이제 약간 세기말 감성이 들어가 있어요. 약간 이 세계가 난세예요. 영웅을 필요로 하는 시대. 사람들의 눈물이 잘 마르지 않는 시대로 보입니다. 자, 새로운 과도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부자였을까요? 일단 여러분은
엄청난 부자 집안은 아닌데 그래도 부족함을 느낄 만큼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내가 꿈을 쫓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은 있는 집안이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집안을 좋아하지 않았던 걸로 보여요. 좋아하고 말고를 떠나서 이 집안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시대가 난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재산을 지키는 게 되게 힘든 시대였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다른 사람들, 다른 집안, 이런 사람들과의 결탁도 도모를 해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과도 함께 협업을 하면서 이 집안을 지키려고, 이 재산을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던 걸로 보여요. 자, 그러면 뭐 하는 사람이었나요, 여러분? 여러분은 약간 기득권이었나 봐요. 영웅 라인은 아니셨던 걸로 보여요.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기존 질서를 흐트러뜨리지 않아 하고 싶으셨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기존 기득권층이 유지할 수 있도록, 집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셨던 일을 하셨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여러분은 흑막 라인이셨을 수 있다. 아니지. 흑막이라기보다는 기득권 라인이셨을 수 있다. 이 세계가 변화할 때 기존 체계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유지하고 집안을 유지시키기 위해 노력하셨던 사람,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이 난세에 집안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신은 어떤 재능,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요? 여러분의 신이 여러분에게 준 선물. 여러분들이 받은 힘, 그거는 집안을 지킬 수 있는 능력, 힘, 집안을 지켜야 되는 의무를 여러분이 지셨던 걸로 보여요. 이 집안에 대대로 물려오는 그런 것들을 대대로 물려온 뭐 재산이 됐든 비밀이 됐든 뭐 가문의 힘이 됐든 아니면 계승자귀일 수도 있죠. 그런 걸 여러분들이 지키셨던 걸로 보여요. 여러분이 그걸 지켜야 되는 의무를 지고 있었고 실제로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 그럼 이런 세계관 속에서 여러분들은 연애를 했을까요? 연애를 했어요. 사랑을 했는데 이 사랑조차도 약간 이 시대말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으셨던 걸로 보여요. 어른의 사랑을 하셨네요. 감정적으로 막 서로 좋고 죽고 살고 이거보다도 어른의 연애를 하신 걸로 보입니다. 혹시 미성년자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할게요. 상대방은 나를 어떻게 봤을까? 자, 그런 어른의 연애를 하는 당신에게 상대방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여러분이 약간 감정을 아까워하는 사람처럼 느꼈대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제 해야 할 과업이 있잖아요. 이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 지키고 이 세기말의 감성에서, 이 세기말적인 분위기에서, 시대에서 여러분이 영웅이 되지는 못했지만 집안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은 책임과 의무가 너무 많았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감정을 함부로 소모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만큼 상대방의 감정 표현이 조금 인색하셨던 모습이 있는 걸로 읽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되게 차분하고 말을 아끼는 사람이라서 다가가기 어려운 면은 있었지만 한편으론 나한테 기대라는 안식처가 되어주고 싶었대요. 여러분이 기댈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주고 싶었는데 여러분은 지금 이 모든 걸 다 내던지고 자기를 새로운 곳으로 데려가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거를 느꼈을 확률이 커 보여요. 그만큼 여러분은 감정 표현에 있어서 인색해지게 되고 피로해 보이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상대방이 함부로 여러분에게 감정을 갈구할 수가 없었다. 그런 상황적인 이야기가 보이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과 그런 정신적인 사랑을 제대로 나누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분의 사랑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완전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 그 자체였네요. 아까 여러분이 기득권이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위태로운 세계에서 여러분은 기존의 체제를 옹호해야 되는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문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신시대를 여는 사람이었어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되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이 구세대를 징벌해야 되는 사람이었던 걸로 보여요. 만약에 왕권이 교체되는 시기였다면 여러분은 이전 기존 저무는 태양, 상대방은 떠오르는 태양, 그런 입장차가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사실 상대방이 처음 여러분을 봤을 때 되게 가치관이 안 맞는 사람이라고 느꼈던 모습으로 읽혀요.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안 되는 사이는 맞는데 여러분들한테 자꾸 눈이 갔나 봐요. 여러분들이 되게 지쳐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동했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입장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배신하고 여러분들 곁에서 사랑을 하려고 했던 모습으로 보여요. 그래서 거의 서로가 서로에게 첫사랑이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사랑을 했고 진짜 이 남자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여러분한테 올인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거를 바라지 않았어요. 어차피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나는 이 집안을 지켜야 되면 상대방과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랑하는 마음과는 별개로 이 관계를 더 이끌어갈 자신이 없어 보여요.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마음을 구걸할 수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어 보여요. 상대방은 상대방의 숙명을 완수해야 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숙명을 완수해야 했네요. 진짜 완전 로미오와 줄리엣 그 자체라서 여러분들의 사랑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웠던 걸로 보여요. 그러면 아까 나왔던 카드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더 가까워질 수 없는 관계였다고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함께하는 미래 자체가 몽상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상대방은 정말로 칼을 계속 맞고 있잖아요. 내가 읽어야 되는 과업, 새 시대를 열어야 되는 과업과 여러분에 대한 사랑, 이 사이에서 진짜 많이 다치고 아프고 괴로워했을 건데 어느 한쪽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상대방이 엄청 힘들었던 걸로 보여요. 근데 그에 반해 여러분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이미 있었고, 그래서 미련을 남기고 떠나야 된다는 판단까지 가셨던 걸로 보여요. 그렇지만 떠나고 싶지 않았던 마음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하지만 이어지기에는 방법이 너무 보이지 않았다. 두 분 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랑이었다. 지금까지 나왔던 모습 중에 제일 고전적인 매력이 있는 커플이었네요. 자, 그러면 어느 쪽이 승리를 했을까? 남자의 세력, 신세력이 승리를 했을까요? 아니면 구시대가 유지했을까요? 자, 신세대. 새 시대가 이겼네요. 여러분이 졌어요. 새 시대에. 여러분의 시대가 이제 여러분이 참여했던, 여러분이 지지하던 구시대가 저물고 새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안을 결국은 지키기 어려우셨던 걸로 보여요. 그러면 새 시대가 찾아온 이후에 두 분의 사랑은 계속됐을까요? 다행이다. 자, 모든 반란, 이런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고 나서 결국은 두 분은 다시 재회를 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서로 잊지 못했고, 다만 그동안 이제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지나쳐온 시간들이 너무 쌓여 있어서 이후가 어떻게 됐을지는 더 봐야 알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로미오와 줄리엣, 여러분 디번 분들, 로미오와 줄리엣의 스토리에 가까웠던 디번 분들의 사랑 이야기는 이 한 시대가 저물고 난 후에야 다시 시작될 수 있었던 걸로 보여요. 자, 이후에 두 사람의 사랑이 어떻게 되었을까는 사실 여러분의 상상에 맡겨두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이 관계가 새 시대를 맞이해서 이 난세에서 한 시대가 저물고 신흥 세력이 등장하면서 이 남자의 사명을 완료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사명으로 받았던 게 뭐였죠? 신이 여러분에게 가문을 지키라고 그 힘을 여러분에게 줬어요. 근데 여러분, 시대가 바뀌면서 그 임무를 완성하지 못했죠?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 로맨스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 이 새로운 자기의 사명을 달성을 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에 일조했던 이 남자가 여러분의 집안을 망하게 했다는 그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이 뒷얘기는 제가 카드로 뽑는 것보다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는 게 조금 더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D 고르신 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이 뒷이야기가 어떻게 됐을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로 한번 우리 어떤 스토리가 진행이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뒷이야기를 조금 더 상상하실 수 있게 그러면 상대방 남자의 외모까지만 한번 살펴볼까요?
이 남자분들 단정한 외모였다고 해요. 단정하고 청순함에 가까워 보이는데 그렇게 외모를 꾸미는 데에 많은 투자를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타고나길 단정하고 냉철해 보이는 면도 있고 깔끔한 이미지가 기본 값이었다. 기본적으로 깔끔하고 청순에 가까운 이미지.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좀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없어 보이는 모습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방금 로맨스 내용에서도 보면 자기가 이뤄야 되는 과업과 로맨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런 걸로 볼 때 어느 하나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었어 라고 이 사람 입장에서 분명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정말 사랑이든 아니면은 자기가 이뤄야 되는 과업,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에 대해서든 둘 중 하나에는 집중을 했으면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질 수도 있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 거다라고 보이기는 합니다. 자, 그럼 진짜로 D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뒷이야기는 여러분들께서 더 살을 붙이고 한번 이끌어가 주세요. 반응이 좋으면 언젠가 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너럴 리딩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한 리딩이 여러분들께 부디 재미있었기를 바라면서 D번 분들 리딩도 여기서 마칠게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재미있는 리딩을 해드리고 싶어서 만약 여러분들께서 로맨스 판타지 세계관의 주인공이 된다면? 이라는 주제로 리딩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께도 부디 재밌었던 시간으로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는 당신의 길잡이 별구름 타로고요. 오늘처럼 약간 이색적인 주제와 더불어서 재회나 연애, 짝사랑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제너럴 리딩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저를 구독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많은 힘이 됩니다. 혹시 1대1 상담이 필요하시면 프로필 링크에 저와 상담하실 수 있도록 카카오톡 오픈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언제든 오픈 링크로 찾아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오늘의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주제가 만약 반응이 좋으면 다음에 또 이런 이색적인 주제로 한번 리딩을 찾아와 볼게요. 자,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